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최고치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이용민 씨 불러서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민 씨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 좀 할게요. 용민 씨 일본학을 전공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일본어 점수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렇죠? 면세점에서 좀 일을 했었었는데, 네. 편의점에서는 비교적 좀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언어적 역량이나 전공적 역량을 살리기는 조금 맞지 않는데 왜 굳이 저희 BGF 편의점 파트에 지원하셨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학이라는 지식이 실제로 이제 편의점 업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넓게 본다면 편의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시스템 자체고 좀 선진적인 문화를 일본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현지 조사를 가서 그들의 이제 최신 트렌드나 더욱더 저희가 이제 가져와서 BGF 리테일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일본학 지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관련된 그 공부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능통하게 한다라는 좀 자료를 좀 보게 되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크게 쓸 일이 별로 없는데 편의점에 왔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던진 이유 중에 하나는 다소 이 사람이 정말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하고 정말 많은가를 한번 좀 엿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까다로운 질문이라는 어떤 느낌을 받고 던졌는데 비교적 나름대로 편의점 쪽에서 꼭 일을 해보겠다는 어떤 의지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청년취업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지원한 직무와 관련 있는 어떤 교육을 받으신 게 있나요? 청년취업 아카데미는 먼저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마케팅, 품질 관리, 이제 실제 업무의 경험을 하신 이제 그 강사분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지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오셔서 마트를 예를 들어서 마트에 이제 고객과의 각각의 접점이 있는데 그 접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실제로 고객이 매장에 왔을 때 주차장부터 오는 것을 고객과 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그 부분부터 어떻게 안내를 하고 그 고객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우리 회사에 지출을 하고 실제로 나가는 데까지를 이제 많이 그런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합니다. 그러면 편의점의 그 접점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의점의 접점 방안은 가장 이제 그 편의점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편의성에 있습니다. 일단 편의점에 들어왔을 때 편의점도 그 동선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편의점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시작해서 계산대까지 그 동선이 있는데 그 동선마다 고객이 이제 눈길을 가는 이제 제품들을 많이 진열을 한다면 매출 증대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와 프라이빗 브랜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노브랜드라는 것의 최대 장점은 역시나 제품에 대해 제품의 단가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에 대한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여서 고객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저희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고 있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PB 브랜드는 이제 편의점 업계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고, BGF 리테일은 이제 올해 헤이루라는 이제 PB 제품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콘소메 팝콘이라든지 아니면 빅초코 우유, 아니면 도시락 같은 이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고, PB 브랜드도 노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자사 상품이기 때문에 유통 마진을 낮춰서 이제 효율적인 가격에 사람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이루 제품 중에서 뭐 먹어본 거 있어요? 제가 가장 즐겨 먹는 것은 BGF 리테일 헤이루의 빅 커피 우유입니다.
왜 그걸 즐겨 찾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커피를 많이 먹는데 실제로 이제 우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많이 나오는데 경쟁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초코 500ml짜리 초코우유 아니면 바나나 우유, 커피 우유 이 제품이 이제 수요는 있는데 제품이 출시되지 않았었는데 저는 이제 커피를 대용량으로 마시기 때문에 가격 대비 유용하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의 영업관리 직무로 지원하시기 때문에 노브랜드와 그다음에 내셔널 브랜드, 프라이빗 브랜드의 특성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만큼의 충분한 어떤 특징이나 차이점을 많이 설명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알고 있는 대로는 성의껏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좋게 들었습니다. 편의점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5년 후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예상해 주세요. 최신에 이제 편의점 업계가 급격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고 현재도 3만 개가 넘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인구 밀도로 따지면 일본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성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미리 아직 개발되지 않는 상권도 많고 슈퍼마켓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매장 자체는 늘어날 것이며 단순히 24시간 편의점 영업을 해서 은행 업무나 이런 것들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금과 같은 택배 업무가 좀 더 물류 시스템이 상승할 것이고 이제 매출에 대한 다양한 상품들 실제로 대형마트를 대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실제 이 업, 그러니까 묻지마 지원이 아니고 편의점업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답변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한 편이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통계적인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3만 개라는 어떤 통계를 일부 얘기하긴 했지만 뭐 편의점 성장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됐으면 훨씬 좋은 답변이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은 통상 몇 시에 기상하세요? 월요일은 보통 8시에 기상합니다. 8시에? 네. 우리 매장은 몇 개나 돼요? 우리나라? 매장은 현재 올해 기준으로 10,000개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대방을 어떤 뭐 상황에서든 효과적으로 설득한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줄래요? 설득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과 공감해서 상대방과 같이 가든지 아니면 상대방보다 더 논리적인 이야기로 상대방을 내 편을 만들든지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조사 연구 수업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는 이제 10명에서 15명이 한 조가 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조장을 맡아서 일본의 역사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설득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보통 SC 업무에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그거에 대한 이제 논리적인 설득력을 말씀을 드렸었어야 됐는데 너무 일반적인 이제 프로젝트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름철에 그 파라솔이 매출 효과가 크지만 네. 소음이 심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만약 본인이 BGF 영업관리 담당자라면 이 건물주를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제가 건물주라고 생각하시고 설득해 보세요. 가장 먼저 이제 시끄러운 이유가 이제 원인 파악이 가장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 왜냐면 이제 건물주라고 해서 그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오피스 건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시끄러운 주변 상가 건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피스 건물이라면 거기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장 먼저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민들이 가장 잠을 많이 자는 12시 이후부터 운영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12시 이상의 근무를 하는 대신에 그 건물주에게 일정한 인센티브 같은 제도를 주는 등의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저희가 이제 매출이 파라솔 이상의 매출이 있으면 네. 그에 따른 저희가 BGF 리테일이 얻는 이득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꼭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주위에 사람들이 옴으로써 건물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황 면접은 편의점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역시 효과적으로 점주라든지 주변 사업주, 관련되어 있는 사업주를 어떻게 설득하는지 보기 위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답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면접의 답변에는 정답이 없고 또 의외로 간단한 답변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우수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저 같으면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선 사실 우리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주와 먼저 친해지겠다. 또는 점주와 먼저 친해지겠다. 뭐 친해지게 되면 그분들이 아는 정에 의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히려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전략적인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곧 빼빼로데이가 이제 올 텐데요. 네. 뭐 빼빼로데이 맨날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 하는지는 대략 보셨죠? 지나가다 보면은 뭐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더 차별화된 방법으로 좀 프로모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우린 좀 이번에 한번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빼빼로 데이에 대한 이제 프로모션이 이제 그때 일정 시기에 매출에 되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가장 먼저 이제 상권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직장인들이 빼빼를 주는 것을 실제로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어린이들처럼 이렇게 뭐 2만 원, 3만 원짜리 대량 빼빼로가 아니라 약간 소량 빼빼로. 그 가볍게 직장 상사나 아니면 이렇게 부하 직원 아니면 동료들끼리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소량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나눠준다면 그 프로모션을 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빼빼로데이와 같은 어떤 특별한 기념일에 그 매출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또 보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대부분 다 그냥 상업적이다 정도에서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떻게 차별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는가를 좀 물어봤지만 다소 약간 답변이 약간 신통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을 크게 뛰어넘지 못하는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전략을 수립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경쟁사 중에 위딤이라고 있죠. 네. 위딤이 방식과 우리 방식의 어떤 차이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드미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이마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위드미 같은 경우에는 점포수가 3,000개 미만이어서 실제로 이득을 내고 있지는 못한다고 들었는데 제품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 제품을 편의점에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격적인 이제 통신사 할인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라는 것이 있고 반대로 이제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 점주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차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위드미하고 그 다음에 CU하고 제가 위드미는 솔직히 어떤 점주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근에 가장 이제 상생 경영을 약정을 체결을 하기도 했고 다른 편의점과 다르게 유일하게 일정 부분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취하는 방식도 이제 서로의 윈윈 전략을 세우는 되게 좋은 방안이라고 점주에게 주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언어적 역량이나 전공적 역량을 살리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데 왜 굳이 편의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시스템 자체고 좀 선진적인 문화를 일본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와 프라이빗 브랜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노브랜드라는 것의 최대 장점은 역시나 제품의 단가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 파라솔이 매출 효과가 크지만 네. 소음이 심해요. 이 건물주를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가장 먼저 이제 원인 파악이 가장 먼저가 되고 네, 이효민 씨와 함께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누굴 네, 볼까요? 네, 저부터 잠깐 말씀을 네. 드리자면 뭐 결론적으로는 꽤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좀 실책성 답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적 묻는 말에 대한 어떤 소통 능력이 비교적 좋지 않은가라는 어떤 느낌 받았고요.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약간 목소리 톤이라든지 목소리 성량이라든지 좀 약간 열정과 열의를 좀 더 보였으면 좋겠는데 좀 말은 잘하는데 약간 이미지적인 어떤 느낌에서는 약간 이 느낌이 조금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했던 느낌, 뭐 되게 활기차고 좀 활력이 넘치고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 부분이 좀 약점이었고요. 다만 네. 답변 정도 수준은 뭐 이 정도라면 약간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삐를 네. 네네네. 합격이네요. 박수영 일단 회장님께서는. 저는 그 정도를 네.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큰형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점수는 네. C, 어. C 플러스. 네. 좀 잘 주면 C 플러스고요. 일단 장점은 뭐 웃는 모습 있잖아요. 처음에 네. 들어올 때 인상이 참 괜찮다. 이 친구를 대하는 상대방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상이다. 네. 이런 부분은 장점이고요. 네. 또 하나의 장점은 책임감이 있어 보여요. 성실하고 이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일부 그 답변에서 예를 들면 뭐 그 상대방을 설득한 경험이 있느냐 조사학습에 대한 경험을 얘기했는데 너무 횡설수설합니다. 포인트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주들을 정말 설득할 수 있을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영업 관리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봤어요. 네. 그렇군요. 네. 역시 우리 큰형님께서는 네. 네. 엄하십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A-를 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저는 서류 평가나 스피치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막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요. 실제 면접을 보니까 제가 준비하지 않은 그런 뭐 어떤 업계 이슈라든지 어떤 뭐 그런 현장의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막 물어봤는데 당황하지 않고 그걸 다 준비해서 어떤 쉼 없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업계나 어떤 그런 현장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고 이제 저는 판단을 했고요. 네, 그런 뭐 목소리가 차분하게 얘기는 잘했지만 뭐 그런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높은 목소리 톤으로 에너지를 좀 보여줬으면 네. 하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저는 크게 또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A-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그 업계 동향이나 이런 부분은 이 친구가 좀 감이 있네요. 확실히 교육을 받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저 정도의 어떤 지원자들은 사실 넘쳐나기 때문에 네. 좀 뭔가 차별화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제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그럼 우리 큰형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빨리 우리 이용민 씨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면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제대로 생각했던 말들이나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많이 못했던 게 되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준비하면서 좀 궁금했던 거 혹은 지금 면접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것들 있으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 업계에서 실제로 저는 만약에 BGF 리테일을 지원한다고 만약 하면 다른 타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믿음이와 그리고 이제 CU에 대해서 점주한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냐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비슷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 편의점 업계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트렌드를 선도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고객이 호평받는 신제품이 나오면 바로 뒤따라서 다른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경쟁 우위를 계속 점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점주한테 과연 뭘 줄 수 있을까? 그게 솔직히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위드미 같은 경우 새로 좀 나왔잖아요. 네. 새로 나와서 관련된 작년에 좀 면접 봤던 친구들 보게 되면은 위드미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사에 관련돼서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방식 자체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신세계가 갑자기 이마트가 뛰어들면서 좀 기존에 있던 그 점포를 뺏어오기 위해서 약간 파격적인 부분이 좀 바뀐 게 좀 있어요. 제가 좀 그걸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건 좀 학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조사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의 유형을 보게 되면 오로지 어떤 CU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GS는 아니면
그다음에 롯데 뭐 세븐일레븐에 비교해서 아니면 위드미에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뭐 지난번에 그걸 말을 잘 못했다고 해서 떨어뜨리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걸 만약에 말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쪽에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어떤 느낌이 드는 정도인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본 질문, 회사에 대한 관심, 업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다만 틀릴 수도 있는 질문이 맞긴 해요. 굉장히 답변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인 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유통 계열의 회사를 조금은 취업하기 쉬운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면접에서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과 비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매장 갔다 와봤냐? 당연히 갔다 와봤겠죠. 근데 매장 어디 가봤니? 매장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 표현을 썼을 때 이것이 뭐 아무래 퍼시픽이든 뭐 이런 편의점이든 백화점이든 간에 최대한 많이 갔다 왔다는 걸 어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제가 알던 중에 청주 지역에 옛날에 합격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서 제가 말했던 게 뭐냐면 그냥 계속 매장 들락달락 거리면서 뭐가 다른지 말인지.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 전 이번 면접을 준비하면서 청주 지역에 CU 매장 약 30여 군데를 직접 인터뷰하고 방문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를 15군 정도 보면서 분석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되게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이 일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만 하나 써들어도 귀에 확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월요일날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요? 엄청 일찍 일어난 거였는데 왜냐면 저는 되게 유동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8시에 일어나도 만약에 새벽 5시에 계속 일어나라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환경 적응이 가능하는 저만의 장점이랄까? 유연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지금? 그렇죠. 저 유흥으로 유흥으로 들어서 유흥을 좋아해서 유흥적이라고 밤에 늦게 들어서 좋아하진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했겠어요? 월요일날 몇 시에 일어나냐? 이제 왜냐면 미리 일어나서 뭐 상권 분석도 더 해보고 매장도 방문 더 해보고 라고 아니야, 월요일날은 매장을 방문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걸 정리하는 일주일간의 SC는 월요일날이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매장 방문은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 하고 월요일날은 각종 데이터를 챙기는 날이에요. 그리고 점주들한테 가서 뭔가 설명할 내용, 교육시킬 내용을 본인이 정리하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일찍 출발해가지고 데이터 정리를 탄탄히 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화요일날 가가지고 뭐 점주들한테 할 얘기도 못하고 그냥 청소나 해주고 물건 지정이나 하고 오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월요일날 얼마나 일찍 일어나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정말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SC들이 하루에 하는 일과 일주일간 하는 일과들을 본인들이 다 꿰고 있어요. 저는 아이 컨택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면접을 보는 내내. 좀 그리고 긴장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미소를 간간히 보여줘서 저는 표정은 괜찮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목소리에 좀 힘을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단점이면 장점이라고 이렇게 되게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데 왜냐면 차분하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톤 자체가 좀 낮고 이게 열정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이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왜냐면 시간에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시끄럽다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민망하고 붙는 게 나아? 민망하지 않고 떨어지는 게 나아? 무조건 민망해야죠. 네, 그래서 좀 톤을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목소리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톤만 한 톤 더 높이면 더 호감 있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접관들보다 목소리가 좀 더 작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차분한 게 물론 장점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뭔가 적극적이고 본인도 얘기했지 열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 좀 맞게 목소리에 좀 힘을 넣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덜 배고프기 때문에 몹시 저는 항상 배워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다. 부끄럽다는 느낌을 갖는 거는. 네. 그리고 마지막 말도 꼭 준비하세요. 마지막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했으나 실제 면접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이나 궁금한 부분, 특히 이제 마지막 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면접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 있잖아요. 네.
지난번 그 삼성전자 면접에서도 어떤 직원이 마지막 말 잘 해가지고 사실 그 전에 뭐 면접 시간이 절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본인의 강점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말 할 때 제대로 어필해가지고 간혹가다 순위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꼭 마지막 말은 잘 준비해가지고 하면 본인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 혹시 마지막 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팁 같은 거를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는 본인이 매장 방문 많이 해봤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면접 과정에서 그런 질문이 안 나왔다면 내가 매장 방문을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자 이러한 장점과 개선점을 느낄 수 있었더라. 그리고 본인이 느낀 부분을 디테일하게 메모 정리를 해놨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야 진짜 우리 업종과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입사 의지를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이란 SC를 되었을 때 고민을 해보잖아요. 그 최근 트렌드라는 것 자체도 편의점을 이쪽은 카페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 아니면은 혼밥 쪽들 위해서 이 일본에서 하는 이 칸칸이 하는 그 벽만 보고 먹는 그런 밥이 있는 그 밥집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편의점을 만들어 보면 도시락 먹기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실현할 수 있는지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아니면 내가 내 직급상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이 없이 그냥 약간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거 어떨까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 본인이 편의점 가서 뭐 SC라든지 아니면 점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볼 수 있죠. 대화를 5명, 10명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아이디어는 약간 참신하면서도 현실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가능성도 보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아이디어는 좋아요. 감사합니다. 트렌드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그치. 그 면접 이거는- 중에서 그냥 좀 어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도 트렌드를 이끄는 SC라고 네, 했잖아요. 거기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예시로 나와주면 훨씬 더 돋보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뭐 이게 사실 뭐 입사 후 포부라든지 뭐 어떤 걸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것은 지금 당장 뭐 시키려고 뭐 현실적인 거 될 것만 얘기하라가 아니라 얼마나 관심 있고 업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고 계시는 그 취업 준비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